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 기업들 간 기술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다툼이 격화하면서 기술 특허를 두고 소송전도 더 빈번해진 모습입니다. 이 특허 전쟁에 특허 소송 전담 회사까지 가세하면서 소송전의 양상도 다소 복잡해졌다고 하는데 그 관련 내용 기업금융부 김경림 기자가 취재해 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기업 간 소송전 관련 이야기 전해주신다고요? 네, 혹시 앵커님은 적은 혼노지에 있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혼노지요? 그 네. 일본 지명 임금입니까? 네, 맞습니다. 사찰 이름인데요. 아, 일본 혼노지의 변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네. 일본 전국 시대에 일어난 사건인데 당시 전국 시대의 역사적인 장수였던 오다 노부나가가 천하 통일을 앞두고 네. 교토의 혼노지라는 사찰에서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 죽음이 최측근 가신이었던 아케치 미츠히데가 반란을 일으켜서입니다. 지금도 이 역사는 이 사건은 혼노지의 변이라고 불려지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정도가 되겠는데 뭐 믿었기 때문에 기업에 적용해서 말하면 믿었기 때문에 뭐 방어 체계를 낮췄고 그다음에 정보를 잔뜩 공유했는데 이게 나중에 배신으로 돌아온 사건들을 말하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기업들 중에서 뭐지 누가 배신을 당하면서 소송전에 휘말렸나 본데 그 주인공이 어디입니까? 맞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대표 전자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입니다. 네. 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혼노지의 변은 모두 특허 소송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네. 특히 특허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이 모두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에서 특허 담당 실무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직원이었는데 이제 퇴사를 하고 나서 회사를 뭐 차리거나 해서 소송을 걸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회사 정보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기술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네. 삼성전자는 최근 스테이턴 테키아라는 음향기기 및 이어폰 업체의 공격을 잇따라 당하고 있는데요. 네. 중요한 점은 이 스테이턴 테키아가 어떻게 삼성전자를 처음 공격하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네. 스테이턴 테키아는 처음에 시너지 IP라는 특허 관리 전문 회사와 손을 잡고 삼성전자에 대해 공격을 시작합니다. 네. 문제는 이 시너지 IP가 바로 삼성전자에서 IP 센터장, 그것도 부사장까지 했던 사람이 설립한 곳이라는 건데요. 네네. 여기 시너지 IP의 대표는 안승호 전 부사장으로 네네. 이 특허 관리 전문 법인을 설립한 이후에 스테이턴 테키아와 함께 친정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 특허 관리 전문 회사라는 곳이 근데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곳입니까? 네, 특허 관리 전문 회사는 영어로는 NPE라고 하는데요. 네. 생산 활동이나 뭐 제조를 하지 않고 네네. 특허권만 사들인 다음에 이걸로 소송을 걸어서 수익을 내는 기업을 말합니다. 네네. 시너지 IP 공격이 삼성전자 입장에서 더욱 아팠던 이유는 안승호 대표가 단순히 그 특허 담당 임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네. 그간 삼성전자의 중요한 특허 소송을 이끌어왔던 일종의 영웅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재직 당시에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건 적도 있고 이후 구글과 라이선스 계약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또 2016년에는 화웨이가 중국과 미국에서 삼성전자의 4G 기술 표준을 침해했다고 문제 삼은 적도 있고요. 네. 지금 들어보니까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네. 결국은 삼성의 칼이었던 사람이 이제 퇴사를 하고 나서 그 칼날을 삼성 쪽으로 돌린 걸로 봐도 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 삼성전자는 첫 번째 소송 이후에 네. 그 영업 기밀 유출 혐의로 안승호 시너지 IP 대표와 스테이턴 테키아를 맞고소했는데요. 네. 당시 삼성전자 측은 영업비밀 도용이라는 불법 행위가 포함됐다며 특허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제출했습니다. 이건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반격을 한 거죠. 맞습니다. 네네. 가만히 있지 않았던 거죠. 네네. 그리고 또 삼성전자는 안 대표와 시너지 IP 상무에 대해 영업비밀 도용 신의성실 의무 위반, 민사법상 불법 공모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고요. 네네. 이후에 손해배상과 부당 이득을 반환하고 불법 행위를 금지해달라고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와 상무까지 이제 두 사람에게 다요. 맞습니다. 네네. 그 상무 역시 삼성전자에서 특허 담당을 했던 변호사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몸을 담았던 두 명의 임직원이 나와서 NP 즉 특허 관리 전문 법인을 만들고 다시 네네. 친정을 공격한 형태의 소송인 거죠. 소장에 들어가 있는 내용도 어떻게 살펴볼 수가 있을까요? 네. 미국 법원 사이트에 공개된 삼성전자의 반소 소장에 따르면은 안 대표는 삼성전자 IP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특허 전략 전반 및
협상, 소송 등을 모두 담당했고 네. 특히 이번 소송의 대상인 음성인식 및 웨어러블 기술에 대해서 삼성전자 전략까지 총괄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스테이턴테키아 소송의 핵심은 무선 이어폰에 있는데요. 그 기술을 총괄했던 사람인 만큼 사안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또 그 시너지 IP의 상무로 있는 사내 변호사 역시 재직 기간에 스테이턴테키아의 특허 관련 분석 내용을 취득하고 또 열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반소 소장에서 삼성전자는 이들은 재직 중 취득한 삼성전자의 영업 비밀을 도용하여 전 직장을 제소했다고 하고 또 재직 중 취득한 영업 비밀을 보호하고 악용하지 않을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삼성전자 그 소송전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도 궁금합니다. 삼성전자 이야기까지 들어봤고 그 라이벌인 LG전자의 경우에도 좀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네. LG전자는 펜텍이라는 MP의 공격을 받았는데요. 네, 펜텍이면 예전에 그 핸드폰 만들던 회사랑 이름이 맞습니다. 같네요. 그 스카이 핸드폰의 명가였는데 뭐 지금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그 펜텍인데 네. 한 글자만 다릅니다. 펜텍이냐 펜텍이냐 차인데 이 펜텍은 그 스카이 핸드폰을 만들었던 펜텍의 특허권을 사들인 특허관리 전문 회사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뭐 펜텍의 뭐 후신이라고 봐도 되는 거겠네요. 네, 그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펜텍의 스카이 특허를 사들인 이 새로운 펜텍이 LG전자의 제품들이 자사의 그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네, LG전자 쪽에서는 그러면 이번 소송에 대해서 삼성처럼 뭐 어떤 반응을 좀 보였습니까? 상당히 강경합니다. 네. 스카이 핸드폰에 들어간 기술이라고 하면 어떤 기술이겠나요? 당연히 무선 핸드폰 관련 기술이겠죠. 그런데 네네. 아시다시피 LG전자는 핸드폰 사업을 접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하지 이미 않고 수년 있어요. 전에 LG전자는 핸드폰 사업을 접었는데 이 접은 사업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상당히 합의를 하기도 좀 어렵고 그렇다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미 철수한 사업에서 소송을 건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고요. 근데 소송을 건 쪽에서는 그러니까 LG전자가 과거 그 기술을 이용해서 벌어들인 수익 이제 그거를 문제 삼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또 지금 LG전자에서 또 어떤 입장인지 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양측은 펜텍이 작년 9월에 소송을 건 이후에 벌써 뭐 10차례가 넘게 화상회의 및 합의 과정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전혀 진척이 없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치안 판사는 그러면 펜텍이 건 기술을 쪼개가지고 각각 특허별로 소송을 걸어라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LG전자 입장에서는 약간 불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할 수 없다. 그런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재표명하는 문서를 최근에 법원에 제출했고요. 왜 따로따로 하면 불리한 겁니까? 그렇다면 어떤 특허에 대해서는 LG전자가 승소할 수도 있지만 또 네. 어떤 특허는 패소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묶어서 승소하면 이제 다 이기는 건데 맞습니다. 그럼 LG전자는 자기들이 다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어떤 한 건도 빠뜨리고 자기는 다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뭔가 이제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보이는데 진짜 LG가 이길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다만 복병이 있는데요. 네네. 문제는 이 펜텍의 IP를 사들인 MPE가 같은 특허를 갖고 과거에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이 펜텍은 관련 IP를 토대로 미국의 스마트폰 제조사인 BLU 등 다른 제조사와의 소송에서도 합의를 본 적이 있습니다. 즉 이게 BLU라는 기업에서 이미 로열티를 다 받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이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LG전자의 법적 공방에서는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같은 특허니까요. 맞습니다. 아까 그 설명 짧게 해주셨지만 그 특허 관리 전문 기업이라는 이름답게 이제 왜 꼬투리를 잡을 만한 곳은 뭐 일단 죄다 소송부터 걸고 보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또 이 그 펜텍을 보유한 아까 회사 이름이 어디였죠? 아이디어 허브. 여기서 또 어떤 소송을 좀 진행 중일까요? 아이디어 허브는 그 유명한 게임인데요. 포켓몬고라는 증강현실 게임을 만든 나이언틱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건 적도 있고요. 나이언틱은 대상으로는 2019년과 2021년에 이어 3번이나 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언틱은 펜텍과의 특허 협상 제안도 거부하고 LG전자와 마찬가지로 로펌을 선임한 상태고요. LG전자는 이 특허
국내 기업인 NC소프트에서 사들인 이 AR 특허를 갖고 계속해서 나이언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계속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맞습니다. 이 회사 그 아이디어 허브인가요? 네. 우리나라에서 지어진 회사인데 우리나라를 넘어서 미국 회사까지 아주 그 상당히 폭넓은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아이디어 허브라는 회사 궁금한데 대체 그 어떤 곳인지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게 혼노지의 변이라고 최측근 가신이 배신을 때린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네네네. 아이디어 허브 역시 LG전자 출신의 임경수 대표가 세운 곳입니다. 이 임 대표는 LG전자 엔지니어로 입사한 이후에 네. 특허 담당 부서에서 출원과 협상 등의 업무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후에 국내 NP와 해외 NP를 거쳐서 2016년에 아이디어 허브라는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네네네. 그 아이디어 허브가 생각보다 꽤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어서 지금은 상장 준비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연초에는 NH투자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했고 현재 네. 코스닥 상장 준비를 돌입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내년인데 아직 네. 최근 증시 상황상 내년에 할 수 있을지는 좀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네네네. 특허권도 많이 그러면 이제 사들여 놨을 텐데 어느 정도 사집니까? 맞습니다. 아까 LG전자, BLU, 나이언틱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걸 만큼 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건데요. 예. 펜텍에서 사들인 특허만 1,400개고 또 국내 중소 중견기업과 연구소, 대학까지 다 합치면 3,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매출도 다 거기서 나오겠네. 맞습니다. 그래서 매출의 90%가 구글이나 메타, 소니 등 빅테크와의 협상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요. 네네. 뭐 테슬라, BMW, 벤츠에서도 자동차용 통신 모듈 특허 사용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특히 OTT, 넷플릭스 같은 OTT에서 받는 수익만 200억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네네. 그래서 이런 총 특허 수익만 따지면 연간 매출은 500억 원이고요. 네. 가장 최근 공시가 2021년이었는데 이때 기준으로 매출은 332억 원, 순이익은 17억 원으로 꽤 알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결국 삼성전자와 LG전자 모두 내부 출신이 그 특허 관리 전문 회사를 차리고 배신했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건데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자면 요새 산업계에서 이 소송전이 부쩍 많아졌다고 느껴지는데 여기에도 이 특허 관리 전문 회사라는 곳에 영향이 있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NP가 소송을 거는 이유는 해당 회사와의 합의를 하고 라이선스 비용을 받기 위해서인데요. 특히 특허 소송은 이게 걸리면은 중간에 제조나 생산에 조금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종 판결까지 가기보다는 합의해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원고인 특허관리법인이 승소를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을 때 이제 진행한다고 하는 특징이 있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좀 더 들어보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